자,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들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56세 아버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 이게 아직 한참이시죠. 56세 한참이시고 특히 이제 하시는 일도 약간 좀 이제 육체 노동이 좀 있으셨고요. 네. 활동도 많이 하시고 활동도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고 붓고 조금만 움직이면 붓고 아프고 시리고 한 증상으로 특히 오시겠는데 이미 다리가 상당히 좀 오다리 변형까지 좀 동반이 돼 있는 경우였습니다. 네네. 이분 이제 여러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 약물 치료 다 해보셨고요. 이렇게 다 해봤지만 큰 효과는 없으셨고 인공관절 얘기까지도 들었던 분입니다.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내시경으로 본 건데요. 관절 연골이 중간중간 다 벗겨지고요. 그러네요. 뼈가 둥성둥성 많이 벗겨지고 전체적으로 넓은 범위에 좀 이제 심한 관절염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절염이 심한 분들 사실 예전 같으면 전부 인공관절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무릎 계속 쓰고 싶어 하시고 또 육체 노동도 하셔야 되고요. 활동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먼저 관절 연골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먼저 고려를 좀 할 수 있고요. 다만 오다리가 같이 동반돼 있기 때문에 이 오다리를 교정해 주지 않으면 줄기세포 이식한 게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과 동시에 오다리를 교정해 주는 근위 경골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나 같이 첨가해서 다리를 반듯하게 교정을 해주면서 줄기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이건 하시고서 다시 보행도 많이 편해지셨고요. 일도 다시 시작하셨고 나중에 12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으로 확인했을 때 왼쪽에 보이던 뼈가 막 드러나 있던 부위들이 저렇게 하얀 부분으로 관절 연골이 잘 덮여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여러 주변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분 그리고 인공관절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 줄기세포 이식술과 더불어 근위 경골 절골술을 같이 하게 되면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56세 아버님의 사례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제법 연세가 있으신 70세 어머님께서도 치료받으셨네요. 네, 우리 어머니 이게 평소에 걷거나 계단 다닐 때도 무릎이 아프고 자주 부었습니다. 이게 일상생활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게. 그럼 여러 주사 치료도 다 받아보시고 약물 치료 다 받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아무 효과도 없었고 계속 아파서 오시게 됐는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술 전에 내시경으로 관절경으로 확인한 건데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관절 연골이 덮여 있는 거고 그 옆에 약간 색깔이 다른 부분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넓은 부위가 벗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어머니 연세도 그렇고 관절염도 심하고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권유하게 됩니다. 네네. 네,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반대쪽에 이미 줄기세포 시술로 좋은 효과를 한번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쪽도 줄기세포 시술을 원하셨습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원한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무릎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연골판이라든지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인대들이 잘 남아 있고 다리가 오다리 변형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어머니는 연골판도 잘 남아 있었고 오다리 변형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했고요. 줄기세포 이식술 후에 그 후로 계단 다니거나 할 때도 아프던 거 다 회복이 되셨고 물차던 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14개월 후에 저희가 다시 같은 부위 확인을 했는데 다 벗겨졌던 부분이 저렇게 잘 덮여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렇게 재생이 잘 되면은 인공관절 수술 해야 될 수도 있었지만 아니고도 비슷한 효과로 오히려 무릎이 좀 젊어진 듯한 그런 무릎으로 지낼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70세 어머님의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사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통화가 연결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반갑습니다. 나이가 어머니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 56년생인데요. 56년생. 아직 실제 나이는 이제 55년생이고요. 네, 어머니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제가 지금은 한 달 전부터 예, 제가 좀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예.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요. 한 2기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주사를 일주일 단위로 예. 연골 주사를 맞았는데도 예, 예. 계속 그 왼쪽 그 무릎이 음. 앉았다 일어나면 뻣뻣하고 좀 뻣뻣해요. 약간 예. 통증도 있고요. 예. 그런데 좀 뭐 이걸 어떻게 아껴야 되는 건지 제가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게 한 달 전에 아프기 전에는 잘 지내셨고요. 예. 그리고 한쪽 무릎만 그러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한 5년 전인가 예, 예. 한 번 맞았었어요. 아, 그때도 한번 아프셨어요? 예, 그때도 좀 아파서 맞으니까 바로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바로 네네. 좋아졌고. 예. 예. 근데 지금 한쪽 무릎만 갑자기 또 안 좋아지신 거고요. 네. 그 뭐 다른 정밀 검사를 또 특별히 해보신 건 없고요. 네네. 예. 아직 2기 정도고. 예. 아마 저 어머니 무릎이 그 네. 보통 이제 이런 걸 갑자기 아프고 특히 네. 쪼그릴 때 이게 뻑뻑하고 아마 이제 무릎에 아마 물이 찼을 가능성이 꽤 있는 좀 증상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쪽 무릎만 그렇고 뭔가 좀 다쳤을 가능성이 꽤 있는 소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무릎을 구성하는 거는 뼈도 있지만은 뼈 위에는 관절 연골이라든지 그 중간에는 반월 연골판이라든지 무릎 보호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네. 엑스레이로 보이는 건 불행히도 뼈밖에 안 보입니다. 아.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뼈가 이상하고 뭐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네.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그렇죠. 너무 방치해가지고. 예. 그래서 초기에 이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것들을 빨리 좀 확인을 하고 조그맣게 치료를 하시면은 무릎을 계속 쓸 수 있는데요. 그거를 방치해서 결국 관절염이 심해지고 망가지게 되는 게 대부분인데 우리 어머니도 아무래도 이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는데 별로 효과도 없다. 그리고 계속 붓는다.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정밀 검사를 좀 해야겠구나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MRI 검사라는 거, 그걸 좀 이제 받으시려면은 이제 작은 개인병원은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고요. 좀 그걸 전문으로 하는, 무릎 전문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가시면은 그런 이제 검사 웬만한 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검사를 좀 하시고요. 무릎을 전문하는 분하고 만나서 그 상태를, 그 병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으시고 어떤 치료를 할지. 치료는 뭐 처음부터 수술 그런 거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네네. 단계적으로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뭐 증식 주사 같은 걸 먼저 해볼 수도 있고요.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관절경 시술 같은 거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좀 심각하다 싶으면은 거의 뭐 절골술이라든지 이런 치료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떤 치료를 할지는 그 정확한 자료를 보고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은 치료 결과 얻을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좀 어머니 상태는 좀 더 검사도 좀 하시고 좀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혹시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 들으셨어요? 어떤 주사다? 이런. 약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냥 연골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연골 주사라고 몇 번이나 받으신 거예요? 주사 치료를?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3번 맞아야 된다 세 번. 그래서 예. 전혀 호전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계속 아파서 제가 예. 요가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 건지 일을 해서 그런 건지 어머니 이제 일주일 단위로 3번 맞으신 거 연골 주사 맞고요. 예. 히알루론산 주사의 역할은 이게 아까 말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치료해주는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관절염 초기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유지하는 목적, 뭐 영양 공급이라든지 윤활 공급 이런 목적이 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으면 좀 좋아졌을 텐데 아마 그렇지 않고 다음 단계 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앞서 저희 방송 보셨으면 증식 주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증식 주사는 효과적으로 좀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어머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아직은 원장님 이 정도 시기면은 다양한 치료법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직 엑스레이 괜찮으시고 아주 큰 수술 가기 전에 여러 치료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과정 한번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 내셔서 병원 다시 한번 내원하시고 정밀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42년생이에요. 42년생이면 어머니 이제 80대 접어드신 건데요.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말씀 나눠보세요. 네. 네,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제가 예. 2017년도에 예, 예. 인공 관절을 했거든요. 양쪽에 다. 예. 그랬는데 요새는 이렇게 계단을 가면은 이 관절 그때 옆 그 주위로 예. 주위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뭐 찢어지는 것처럼 왼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아프고 왼쪽이 그렇게 자꾸 안 이렇게 구부리려면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언제부터요, 네. 어머니? 아, 요즘에 계속 그랬어요. 한참 됐어요. 예. 병원에는 안 갔는데 예, 예. 그냥 이렇게 견뎠거든요. 그냥 아, 괜찮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어머니 그러면 그냥 평지 걸을 땐 괜찮으신데 계단만 그러세요? 네, 계단 올 때만. 그래요. 계단만? 예. 혹시 그 아프기 시작할 때쯤 해서 좀 뭔가 좀 네. 무리한 일 하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건 없고 이제 그러니까 허리도 이렇게 아파요. 예. 허리도 아프시고. 그러셨구나. 네. 어머니 혹시 저기 앉았다 일어날 때도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앉았다 이러려면 좀 불편해서 항상 예, 불편하시고. 예.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아유, 앉았다 그렇게? 일어나려면. 근데 그게 예전에는 괜찮으셨어요? 수술하고 때는 괜찮았었죠. 괜찮았다가요. 네. 예. 어머니 근데 혹시 지금- 좀 운동 좀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한 일주일에 3번씩 걷는 것밖에 걷기 없어요. 운동하시고. 예. 네. 네. 여기 이제 인공관절 수술 양쪽 다 하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아마 이제 인공관절에 문제 생긴 거는 아닌 걸로 좀 보이고요. 아. 혹시 이제 뭐 그랬다 그러면은 뭐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고 걸을 때도 아프고 막 그런데요. 그래요. 뭐 앉았다 일어날 네. 때만 아프신 거는 네. 여기 이제 소위 말해 제일 흔한 경우는 근력이 떨어진 분이 많습니다. 근력. 그래서 근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쓰는 힘줄들이 있는데 힘줄들이 이제 좀 못 버티면 염증도 생기고 이제 아픈 증상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은 근데 인공관절을 했던 무릎이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인공관절이 괜찮은지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예. 병원에 가봐야 돼요. 예, 예. 가시고요. 아마 이제 인공관절이기 때문에 뭐 네. 정밀 검사를 좀 하기는 어려울 경우가 많고 아마 일반 네. 엑스레이 검사 정도 뭐 필요하면 뭐 초음파 검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간단한 검사로 일단 상태 좀 네. 보시고 특히 네. 그 수술했던 분한테 찾아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분이 상태를 제일 잘 아니까. 예. 근데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 딴 데로 가셨어요? 가셨어요. 네.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잘하는 이제 전문병원으로 가셔서 상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요. 지금 네. 아픈 부위가 뭐 때문인지 예, 그분 네. 전문가한테 진단을 네. 받으시면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처음에 먼저 말씀드린 건 제일 많은 경우고요.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닌 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그런 거는 또 해당되면 또 다른 치료를 하셔야 되니까 아. 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불안한 것도 좀 감소하고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어머니. 저리기도 하거든요. 네. 다리가 저리기도 하거든요. 아, 이거요? 저리저리하세요. 예, 이거는 이제 인공관절보다는 아마 이제 척추에서 오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서 어쨌든 아. 척추 선생님도 같이 만날 수 있는 병원을 가시면 네. 더 좋겠죠. 예. 그렇네요. 그 어머니 보니까 허리 아프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무릎에 힘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이동하실 때도 그러면서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